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지금을 초연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현재와 미래 비즈니스 경쟁력의 중심에 바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반입니다. 연결된 세상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관리하고 통찰력을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오늘 한국 오라클과 함께 초연결 시대 데이터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오라클 나정옥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엔지니어 시스템을 포함해서 서버 스토리지 솔루션 엔지니어링 그룹을 맡고 있는 나정옥입니다. 저는 오라클에 2000년에 처음 입사를 했고요. 그때 이후로 DW 컨설턴트로 시작을 해서 2008년에 처음 출시된 엑사데이터 이반젤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현재까지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 차별화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무님, 오늘 발표 순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순서를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제목에 쓴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기존에 우리가 구축한 DW 시스템이나 여러 분석 시스템에서 비즈니스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조를 할 뿐 실질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솔빙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데이터 드리븐의 시대에 살고 있고 데이터 드리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신호등의 위치라든지 신호등의 인터벌이라든지 횡단보도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을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목차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 연결의 시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실제로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에서 기술 혁신과 데이터가 어떻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가속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오라클의 제언을 말씀을 드리고 최고의 성능의 차세대 데이터베이스 머신 엑사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오라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9월에 오픈월드에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오라클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한 계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 엄청 많이 모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오라클은 40년에 걸친 어떤 데이터에 대한 혁신과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저희의 어떤 무궁무진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을 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무한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쪽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벌새가 보면은 한 1초에 한 50번이 넘는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벌새처럼 저희가 아주 부지런하게 다방면으로 여러분이 가진 저희의 경험치를 반영을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라클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함께한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4차 산업혁명 너무 이제 지겹게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일 텐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여러분 모두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IoT 디바이스라든지
어떤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는 무궁무진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이 데이터들이 비트의 세계로 들어와서 저장이 되고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이제 그 산업혁명이 있어 왔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선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죠. 삶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뭐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정교하게 고객들한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이죠. 데이터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과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실제로 어떤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계속적으로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거고 데이터 드리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그 민첩성과 어떤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IT, 엔터프라이즈 IT는 발전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것들을 디플로이먼트 하는 패키징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데브옵스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를 떼놓고는 이 부분을 언급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데브옵스는 디벨로퍼들이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환경이고 마이크로 서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IT는 분명히 이러한 방향으로 옮겨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은 왜 이런 부분이 나왔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구동 환경이 모노리틱한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그 모듈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어떤 큰 DB, 데이터 모델을 이제 공유를 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들이 나왔고요. 서로 이제 모듈들이 되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고 각 모듈이 별도의 어떤 독립된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런칭을 한다든지 모듈을 이제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장애가 났을 때 서로 간의 디펜던시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서비스의 분해와 연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기업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우리 고객을 볼 때 단순히 평면적으로 보지는 않고 상당히 입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많이 본다라는 거죠. 네. 지금 넷플릭스나 트위터 사례를 이제 들어놨는데 각각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 중에 하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는 각 서비스들 간의 연계가 되게 복잡하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홀리스틱하게 보려고 하면은 통합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프로젝트를 거쳐야 되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데이터 플랫폼들이 그래서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얘기를 할 때 독립된 DB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어떤 모델의 종속성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은 원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보게 되면은 폴리글랏 프로그래밍 환경이라고 해서 어떤 업무에 서비스에 맞는 랭귀지를 채택을 하고 그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의 어떤 형식에 맞는 DB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라클의 원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은 이러한 멀티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다양한 뭐 OLTP나 아니면 분석이나 컨solidation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멀티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싱글 퍼포즈 DB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은 우리가
고객들이 단편적이지가 않고 상당히 입체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홀리스틱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한 통의 DB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흩어져 있는 이러한 데이터 리소스들을 하나의 어떤 원뷰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민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와 모듈 간의 어떤 독립성을 이제 보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각각 목적별 다른 DB를 이제 가지다 보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성을 가져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복잡성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라클은 원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가져가게 되는데 어떤 업무에 적합한 양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멀티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는 원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멀티 테넌트 슬라이드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멀티 테넌트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원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멀티 테넌트 옵션을 통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원 컨테이너 기반의 PDB를 이제 각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각각 독립성을 보장을 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디펜던시를 이제 배제를 하면서 최소화하면서 통합의 어떤 복잡성을 이제 한 방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간의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오라클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은 원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 저희는 지금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들, 멀티 모델의 어떤 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컨버지드 DB에 수용을 하는 멀티 테넌트 기반,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사실 RDBMS로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DB나 이런 부분도 많이 쓰실 거고, 또 디벨로퍼들이 이제 프렌들리한 뭐 도큐멘트 DB라든지 제이슨 포맷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는 이제 제로 톨러런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클릭의 시대가 아니라 터치의 시대에 살고 있고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런 이제 고객이 원하는 맞춤 서비스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기반으로 데이터가 있는 그곳에서 분석을 하고 결과치를 비즈니스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오라클은 19C 데이터베이스 원 컨버지드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멀티 테넌트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이제 멀티 테넌트를 설명을 드리면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라든지 데브옵스나 마이크로 서비스 향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 방향은 확실한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멀티 모델, 멀티 데이터 스토어, 멀티 워크로드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오라클은 멀티 테넌트 옵션들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멀티 테넌트의 강점은 뭐냐면은 컨솔리데이션, 결국은 데이터를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인 뷰로 입체적으로 보려면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물리적이든 아니면은 논리적이든 통합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라클의 어떤 컨버지드 DB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통합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민첩성 또한 저희는 이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게 오라클 컨버지드 DB의 멀티 테넌트 옵션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모델의 개념은 보시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RDBMS에 담길 수는 없거든요. 네. 공간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 데이터 포맷, 그 다음에 그래프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분석 데이터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각각의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DB를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할 텐데,
이 부분은 나중에 통합에 대한 어떤 복잡성을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라클은 이 부분들을 이제 멀티 테넌트의 PDB 기반으로 각각 독립된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을 제공하면서 통합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민첩성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은 그럼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90년대 초반부터 DW 프로젝트는 무수히 많이 진행을 해왔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고객들은 데이터 쌓는 부분들을 정말 잘 하시거든요. 쌓기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비즈니스의 어떤 프로블럼을 솔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출처가 다양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다양한 데이터, 다양한 니즈들을 하나의 어떤 뷰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에코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모든 그 데이터들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어떤 그 취향이 되게 확고한데 저에 대해서 어떤 그 저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맞춤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의 어떤 그 구매 패턴이라든지 저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의 어떤 데이터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스며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RDB 하면은 되게 그 데이터의 어떤 트랜스페어런시나 아니면 컨시스턴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되게 정교하다라고 하지만 많은 이제 손이 많이 가는 모델링이라든 이런 과정들을 또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의 이면에 이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모든 데이터를 관계형 저장소에 넣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어떤 저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편화가 이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큰 통에, 그러니까 모노리틱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이 데이터를 볼 때 SQL 관점으로 많이 봤고요. 요즘에 이제 데이터의 출처가 다양한 형태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볼 때도 뭐 NoSQL DB 기반, 뭐 RDBMS 기반, 하두 아니면 뭐 스트리밍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각각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가 퍼블릭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뭐 애저라든지 AWS 스토리지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익스텐디드 어떤 데이터 웨이크 이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은 SQL에 상당히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관점의 데이터를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라클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SQL을 통해서 실제로 RDBMS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뷰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분석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제로 톨러런스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만 하더라도 뭔가를 구동을 했을 때 바로 넘어가지 않으면 바로 딱 꺼버리거든요. 네. 이제 클릭이 아니라 터치의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고 결국 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제3의 장소로 옮겨서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데이터가 있는 그곳에서 인디비 어널리틱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포맷이 어떤 관계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익스텐디드 익스터널 테이블 포맷으로 해서 오라클 DB를 통해서 하나의 뷰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델이 OLTP랑 다르게 이제 전체적인 그 하나의 레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레코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칼럼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결국은 인메모리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메모리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온디바이스 AI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온 디바이스 AI. 그렇죠. 네. 데이터가 있는 엣지단에서 분석을 해야 바로 된다. 거기서 분석해 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고 데이터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라클은 이런 AA 옵션들을 통해서 어널리틱 옵션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인디비 어널리틱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OLTP랑 다르게 모든 칼럼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칼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이지만 그 로우 기반으로 어떤 트랜잭션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지만 별도의 어떤 메모리, 캐시 기반의 어떤 칼럼 베이스의 분석 데이터를 빨리 분석할 수 있는 칼럼 포맷 메모리 스토어 기능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적시의 분석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고객이 원하는 부분만 바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업에 유입되는 데이터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셜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이 기업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데이터를 단편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 그 에코 플랫폼에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뷰로 볼 수 있는 홀리스틱하게 어떤 고객을 바라볼 때 입체적인 뷰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저희는 오라클 클라우드 시커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 오라클 DB에 있는 데이터, 오라클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들을 하나의 뷰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고객들이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다 옮겨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많이 구축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고객들 중에 기존의 엑사데이터로 DW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 고객들 중에 모든 데이터를 엑사에 담을 수 없다. 엑사는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둡 기반으로 또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보관을 하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볼 때는 두 가지 데이터를 연계해서 보시고 싶어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오라클 빅데이터 SQL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연결이 되고 기존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연결돼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네. 형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오라클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엑사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8년부터 한국 오라클에서 엑사데이터 비즈니스를 이제 이끌어 오고 있고요. 엑사데이터가 출시된 지는 지금 12년 차에 접어들었고, 저희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변경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혁신뿐만이 아니라 이 엑사데이터는 하드웨어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술, 즉 스토리지단에 오라클 어나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심어서 혁신적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어떤 혁신의 히스토리가 고스란히 녹아들어져 있고, 오라클이 클라우드 회사다라고 이제 저희가 선언을 했죠. 그런데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도 고급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는 저희 전략적인 프로덕트이 엑사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라클 클라우드의 뒤에서 돌고 있는 핵심 기술이 엑사데이터였군요. 맞습니다. 네. 예. 처음에 이제 2008년 출시를 기반으로 해서 매년 1년에서 1.5년마다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엑사데이터가 이제 출시가 되어 왔고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그 시대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시장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에 이제 출시된 엑사데이터는 X8 버전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작년 9월달 오픈월드에서 X8M을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시에 성능을 판단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을 할 때 아무리 엑설런트한 하드웨어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잘 밀결합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I/O 패스를 최대로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할 때 성능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I/O 패스를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것인가? DB 엔진과 이런 아키텍처가 잘 밀결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그 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데이터를 무조건 DB 서버로 끌어올려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데이터 연산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엑사데이터의 출현 배경, 2008년도의 출현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답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고향이 경상도 쪽이라서 매년 명절이 되면 고향을 내려갑니다. 제가 저기 명절 풍경이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너무나 많이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하이패스 레인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고속도로로 딱 접어들면은 차선이 이제 하이패스 레인만큼 고속도로 차선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틀렉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바틀렉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올림픽이라든지 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차량 10부제라든지 5부제라든지 2부제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이제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하이패스 차선만큼 고속도로 차선을 넓히면은 사실은 바틀렉이 없이 쭉쭉 빠져나가겠죠. 근데 도로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뭐 또 그 고속도로를 많이 건설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엑사데이터는 우리 차량의 통행량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의 어떤 IO 바틀렉 측면에서 IO의 통행량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실제로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방법, 저 부분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사실은 DB 서버로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내가 원하는 셋을 얻기 위해서 스토리지 깡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DB 서버로 무조건 다 올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결과 셋에 가까운 데이터만을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DB 서버로 올려 보낸다 그러면은 바틀렉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엑사데이터에서는 셀 오프로딩 기능, 즉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소프트웨어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SQL을 날렸을 때 외월 조건절에 있는 그 필터링 조건은 셀에서 이미 다 처리를 하고 필요한 우리가 셀렉트한 그 칼럼에 대한 데이터만 DB 서버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는 안 올리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고속도로 차선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네트워크의 변화 부분이 있겠는데 보통 이제 8GBps에서 이제 엑사데이터에서는 DB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 간의 어떤 통신에 있어서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저희는 채택을 했습니다. 네. 40GBps 대역폭을 5배 정도 더 향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은 엑사데이터 스토리지를 추가하면 할수록 IO 채널이 더 이제 증가가 돼서 IO의 어떤 성능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훌륭한 각각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잘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맥스치를 최적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엑사데이터는 저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오라클이 이제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의 어떤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해서 엑사데이터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탑재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100의 효율성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사데이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예, 글로벌의 어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모든 고객들이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한국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는 한 1000대가 넘는 엑사데이터가 저희가 고객사에 퍼져 있고요. 네. 실제로 고객 수로 따지면 한 300이 넘는 고객들이 엑사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면 금융, 통신, 공공, 병원, 여행, 제조, 각각의 다양한 전 산업에 걸쳐서 엑사데이터가 OLTP나 DW라든지 믹스드 워크로드 컨solidation 환경에서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000대와 실제로 팔린 대수는 1000대인데 실제로 고객 수는 300개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대를 보유한 고객이 많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100대 넘는 엑사데이터를 사업장에 가지고 있는 고객들도 계시고 네.
글로벌하게 거의 손가락에 꼽히는 엑사데이터 인스톨 베이스가 한국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사데이터 2008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말 10년이 넘은 제품이에요. 그동안 맞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사실 어떤 솔루션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은 100% 안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고객을 당황하게 하고 저를 당황하게 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네. 10년에 넘는 이제 기간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의 혁신, 엑사데이터의 혁신,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소프트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쭉 성장을 해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했고 네. 실제로 엑사데이터를 초창기 때부터 사용해 오셨던 대표적인 고객분들을 모시고 제가 패널 디스커션을 했는데 스틸 이제 좋은 말만 하셨던 게 아니라 뼈 때리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또 좋은데 왜 이렇게 비싸냐, 왜 나를 못 살게 구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좋은 차를 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긴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엑사데이터는 보면은 아주 시장에 훌륭한 제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1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은 사실은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운턴으로 이제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엑사데이터는 스틸 10년이 넘었지만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이제 아직까지도 이루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장표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네. 우리 90년대에 보게 되면은 TV 광고에 뭐 이영애의 하루 막 이렇게 이런 그런 것들이 광고, 나왔었죠.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활 곳곳에 여러분의 어떤 데일리 라이프에 엑사데이터는 백단에서 열심히 돌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스타벅스 커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 주식을 조금 합니다. 네. 조금 하기 때문에 오라클 주식도 궁금하고 간밤에 뉴스도 궁금해서 요즘 같은 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스타벅스도 엑사데이터 기반으로 글로벌 DW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사실 엑사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넘버 원, 투 이제 그 스마트폰 매니팩처러인 이제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엑사데이터를 많이 도입을 하셔서 빌링이라든지 품질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엑사데이터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엑사데이터의 그 신제품이 쭉 나온 것들을 보여주셨었는데 최신 버전인 X8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사데이터의 가장 최신 버전이 X8M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서브 타이틀을 최강 성능 엑사데이터의 극적인 성능 날개를 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뭐냐면은 여러분 들으실 때 항상 엑사데이터 얘기하면 성능 얘기를 하니까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또 시작했구나. 또 성능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첫 장표에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결의 시대 말씀드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데이터의 어떤 디지털 덴시티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기업들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데이터에 실시간에 가까운 그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어떤 성능이 이런 부분을 따라줘야 되는데 엑사데이터는 기존에도 빨랐지만 X8M을 출시를 하면서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이제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앞단에 이제 탑재를 해서 공유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인지하는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탑재를 함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빨라야 되는 OLTP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네. 더 빠르게 그쵸 개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특징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메모리 성능과 대적된다.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그
플래시 디스크와 그 다음에 D램의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플래시보다 빠르고 D램보다는 저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원이 꺼지더라도 D램하고는 다르게 데이터가 남아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똑같은 그 엑사데이터 X8이라고 할지라도 X8M은 27테라, 그러니까 각 스토리지 셀당 한 1.5테라의 퍼시널 메모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X8M의 M은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이제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그 백지 네트워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서버 앞단에 그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탑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OLTP는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하죠. 레이턴시가 빠를수록 이제 좋은데, 실제로 이제 IOPS도 훨씬 더 이제 높아졌고, 그리고 PMM을 사용할 때 따로 어떤 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이제 액세스를 하고 자동화를 하고 그냥 여러분은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투명성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제 그 로키, 저희는 이제 ROCE를 이제 로키라고 조금 네, 편하게 로키. 이제 이렇게 네. 부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엑사데이터 성능 핵심 중에 RDMA라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 조금 테키하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리모트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RDMA 기술을 저희는 이제 그 처음 출시했을 때 DB 서버와 스토리지 간의 어떤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현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RDMA 기술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더넷이 충분히 이 부분을 받쳐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백지 네트워크가 나온 상황이라서 백지 기반으로 충분히 이제 기술이 성숙을 했고, RDMA를 이제 RDMA over Converged Ethernet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키 기반으로 RDMA를 구현해서 성능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워낙 좋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게 또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사실 도입하기 쉽잖아요. 설명을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온디바이스 AI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비 어널리틱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OLTP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교차로 봐야 되거나 분석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가 되게 뭐랄까 좀 더 스마트해지려면은 사람 몸에 신선한 피가 공급돼야 되듯이 더 많은 양의 데이터와 경험이 녹아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스마트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X8M은 이제 PMM이라든지 로키 기반으로 RDMA를 제공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OLTP 성능을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그 IB 기반의 엑사데이터 비교를 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아무 어떤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OLTP와 분석 성능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줄이면서 워크로드를 훨씬 더 많이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방식을 알려주시죠. 네, 설명을 드리면은 엑사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프라미스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저희가 천명을 했고, 엑사데이터를 사용하시던 고객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우리는 퍼블릭에서도 엑사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엑사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파운데이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클라우드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그 10년에 걸쳐서 IaaS 위주로 쭉 그렇죠.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엔터프라이즈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 많이 이- 안 갔죠. 네. 맞습니다. 그 이면에는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데이터 레이턴시의 이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의 어떤 주권, 데이터 레지던스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도 규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각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규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각각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폴리시들에 따라서 클라우드로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클라우드 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라고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실체가 되는 엑사데이터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두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말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고 온프라미스 때랑 똑같이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클라우드로 갈 수는 없다. 근데 언젠가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첫 단계로 엑사데이터를 통해서 IT를 모더나이즈하는 방식, 흩어져 있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엑사데이터로 통합을 해서 심플리파이 IT를 통해서 언제든지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라클 퍼블릭이든 아니면 온프라미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동일한 엑사데이터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클라우드로 갔다가 사실은 다시 백할 수도 있잖아요. 백하는 기업도 사실 요즘 많이 늘어났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렇더라도 이제 동일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 여러분이 가용한 방식으로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는 오라클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오토노머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의 엑사데이터 기반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의 핵심 서비스 뒷배경에 모두 다 엑사데이터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엑사데이터에서만 독점적으로 실행을 하고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제 어떤 고객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온프라미스에 이거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없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기술적으로 안 될 리는 없겠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엑사데이터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겠고요. 오라클은 이제 그 SaaS 애플리케이션도 엑사데이터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라클이 클라우드 회사라고 천명을 했고 클라우드 향으로 가고 있지만 스틸 온프라미스 엑사데이터는 오라클이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그 투자하고 계신 인베스먼트가 미래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그 뭐 오라클 엑사데이터의 정말 중요한 점 다 설명했는데 총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매점을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 시대에서 여러분의 회사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근간이 되는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오라클이 생각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어떤 오브젝티브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 컨버지드 DB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데이터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서로 업무 간의 종속성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오라클의 엔지니어 시스템 엑사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어떤 혁신은 오토노머스 향으로 가고 있고,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DB가 이제 필요하실 텐데, 물론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1:1 DB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데이터의 종속성, 모듈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개의 DB를 사용하지만 그 향으로 가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고객들이 그 플랫하지 않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이나믹하게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뷰를 보기 위해서는 통합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성이 발생이 되는데, 오라클은 19C DB, 엑사데이터 기반 19C DB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DB 기반으로 각각의 어떤 서비스 모듈별로 어떤 포맷에 맞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공을 하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별도의 어떤 통합 비용 없이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오라클과 함께 엑사데이터 최신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서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넓은 질문이 왔는데요. 초연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게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연결 시대. 지금은 뭐든지 다 비트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세계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경제가 거의 하나로 거의 엄청나게 어떤 종속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비트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다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스마트시티도 얘기를 하고 IoT, 오토노머스 비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서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연결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폭증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기업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으로 유입이 돼야 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비즈니스 근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엑사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 백업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 백업에 대한 부분도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백업이 그렇죠. 되죠. 네. 데이터 백업에 대한 부분 처리 부분은 아마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부분 말씀하실 때 PDB별로 이제 백업이 가능하냐, 클로닝이 가능하냐 이것들을 이제 복제를 해서 새로운 개발 테스트 환경으로 갈 수 있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DB 회사들은 관계형 DB의 미래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초연결 시대의 관계형 DB의 전망을 오라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경쟁사들이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사실은 모든 데이터들이 RDBMS에 다 담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디벨로퍼들이 좋아하는 제이슨 포맷의 도큐ment 데이터,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RDB에 담을 수 없다, 담을 필요가 없다, 오픈소스, 노에스큐엘 DB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은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통해서 이런 관계형 모델뿐만이 아니라 멀티 모델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도큐ment 데이터, 제이슨 포맷이라든지 심지어는 20G가 나오게 되면 네이티브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그런 테이블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라클이 지향하는 향이 결국 원 컨버지드 DB, 클라우드 시대에 적합한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DB가 존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다른 업체에서도 퍼시스턴트 메모리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엑사데이터의 퍼시스턴트 메모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게 기술적인 질문 해주셨네요. 네. 퍼시스턴트 메모리 다른 스토리지 담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XARM의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인지하는 퍼시스턴트 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그 부분을 다 컨트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인지하는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엑사데이터, XARM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사데이터 들을 때마다 엄청 막강한 시스템이란 것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가격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해요. 워낙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네.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엑사데이터 처음 출시할 때는 저희가 모델이 쿼터렉, 하프렉, 풀렉 이런 식으로 딱 정형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에이스렉부터 시작해서 쿼터렉, 하프렉, 풀렉, 그러니까 일레스틱 컨피그레이션. 예를 들어서 DB 서버는 이제 MA 아키텍처, 이제 최대 가용성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노드 RSC 기반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DB 노드는 2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DB 노드의 수라든지 아니면은 스토리지 셀 개수도 일러스틱하게 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원 바이 원으로 이제 필요한 만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 정도라도 돈이 없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 상에서 사실은 서버리스 기반으로 엑사데이터를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오토노머스 DB 같은 경우에는 엑사데이터 위에서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진짜로 이제 비용 문제로 이 막강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싶은데 못 썼던 기업들은 클라우드에서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온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영원히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없고 딱 필요한 그 기간만큼만 네.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험해봤다가 진짜 더 좋으면 뭐 온프라미스 형태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더 확장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예. 그런 형태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라클에서 하드웨어 시스템까지도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에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2010년쯤에 그 썬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쵸, 네. 썬을 인수하면서 원래 썬을 인수를 하기 전에는 그 엑사데이터 버전 1 아시는 분은 있으실 텐데 그 HP 하드웨어 기반으로 저희가 MOU 기반으로 했어요. 네,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HP 하드웨어 맞습니다. 기반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엑사데이터가 탄생을 한 그 시점은 그 썬 하드웨어를 인수를 하고 지금과 같은 엑사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전문 회사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전문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엑사데이터를 넘어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 나오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밀결합이 돼야 되고 엔지니어링 돼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서로 잘 동작할 수 있게끔 같이 개발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토노머 시대까지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하드웨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그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에서 자체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면서 정말 설계 밑단부터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오늘 그 전문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자면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 시대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출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오라클이 바로 여러분의 윈윈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라클과 함께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